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강민혁입니다. 지원 동기 중에서도 이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답변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무 선택 기준, 굉장히 여러 가지 논리로 접근이 가능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강점 발휘 및 기여 가능 논리가 여러분들이 꼭 준비했으면 하는 이유가 바로, 어차피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해당 직무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완성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논리를 완성함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안정적인 측면에서 면접관들이나 평가자들이 굉장히 호불호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키워드와 내용들을 좀 넣으신 다음에 좋은 답변을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, 첫 번째는 저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. 두 번째로는 향후에 전문성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특히 주변 사람, 우리 조직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고객에게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취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담아내는 게 좋다라는 거죠.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점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걸 많이 활용했을 거예요. 이 부분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논리이거든요. 근데 좀 범용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이 기여 가능 논리, 즉 조직에게 기여하고 동료에게 기여하고 고객에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, 이 친구가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이 직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조직 정서를 바탕으로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공공의 어떤 목표 달성에 더 큰 관심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부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완성을 한번 해보시고 익숙하게 입에 연습을 하게 되면은 실제 면접에서도 꼭 이 직무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외에 다른 질문에도 이러한 뼈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이렇게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. 이러한 기준을 가진 특별한 계기가 있느냐, 혹은 본인 강점이 왜 지원 직무에서 또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변을 해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방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는 그러한 좀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. 또 하나는, 선생님 좀 강점 말고 제가 나름 이 직무와 관련한 직무 역량, 즉 전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. 그러한 역량들을 굉장히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향후에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. 가능합니다. 근데 현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, 내가 지금 한 20년 동안 이 직무를 수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전문성 굉장히 내가 강점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약간 조금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질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강점을 활용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, 예시를 몇 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공계 직무이든 아니면은 보상 직무이든 행정 직무이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 물론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선생님 약간 좀 추상적인데요,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이와 같이 했을 때 면접관이 느끼기에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.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물론 추가 질문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충분히 면접관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답변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러한 질문이 나왔어요. 할아버지가 그 직무라서 저도 하고 싶어졌다라고 해도 되나요? 물론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
직무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관심의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.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러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, 그 이후에 내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,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점도 발휘할 수 있겠고, 나중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확신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, 단순하게 누군가가 이 직무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진지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. 선생님, 그리고 공기업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. 이거는 행정직뿐만 아니라 뭐 영업 직무도 마찬가지고 마케팅 직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따라서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하셨다면 좀 더 날카롭게 접근이 가능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사람들과 소통 능력, 그쵸? 특히 니즈를 짧은 시간 안에 이끌어내는 능력,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거든요.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직에 필요합니다. 근데 내가 지원한 이 공공기관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어떠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기관일 수 있잖아요. 혹은 특정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, 특히 문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 특징을 고려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강점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인상적인 부분을 좀 부각할 수 있다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점 만점에 만점짜리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쉽고 빠르게 그리고 호불호가 없는 이제 그러한 논리를 소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을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들 외에도 앞으로 제가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소개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 이런 질문들도 좀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? 라는 그러한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그럼 그 부분을 읽어보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영상을 시리즈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면접은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냥 이렇게 막 키보드 입력하면서 답변을 완성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하다 보면은 이 추상적인 뼈대가 완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뼈대에 좋은 살들이 붙으면서 여러분들만의 좋은 답변이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연습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시기 바랍니다.